네. 원장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아, 네. 눈이 가려워가지고 인공 눈물 넣고 있었어요. 원장님 근데 그렇게 말고 눈을 이렇게 문지르면 시원하고 안 가렵더라고요. 피디님, 눈을 이렇게 긁거나 만지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렇게 눈 관리하면 안 돼요. 원장님 그러면 오늘 시력을 위해서 이건 진짜 하면 안 된다, 이건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행동들이 있을까요? 지금 피디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한 5가지 정도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 이 행동들은 100세 시력을 위해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그런 행동들도 있고, 어떤 증상들은 무시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앞부분은 평소에 피해야 할 생활 습관이고요. 뒤로 갈수록 발견했을 때 기다리면 안 되는 응급 증상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증상들은 천천히 내일 병원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정도로 매우 위급한 증상인데요. 진짜 마지막 하나는 사실 눈이 아니라 뇌와 연결된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렵다고 눈을 습관적으로 세게 비비는 행동입니다. 원장님 근데 눈을 비비면 순간적으로 가려운 게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실 가려울 때 우리가 피부를 긁거나 그래도 순간적으로 시원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계속 긁다 보면 피부가 망가질 수 있잖아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세게 비비게 되면 눈꺼풀에서부터 영향을 받거든요. 눈꺼풀 피부가 늘어지고 그 다음에 안검하수가 생기게 되죠. 근데 우리가 세게 주먹에 맞을 때 그때는 한 번에 큰 충격을 받지만은 우리가 만성적으로 눈을 비비게 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지속적인 자극이 돼서 눈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이 눈을 자꾸 비빔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앞에 얘기한 것처럼 눈꺼풀 피부가 늘어지고 눈꺼풀을 올려주는 근육이 약해져서 안검하수가 생기게 되고, 각막에 물리적인 계속 자극을 주게 되면 원추각막이라는 병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수정체에 자극이 되면 백내장이 오게 되고, 수정체를 잡아준 인대에 자극을 주면 수정체 탈구가 생기고, 마지막에는 망막 박리가 올 수가 있게 됩니다. 원장님 근데 제가 눈을 되게 자주 비비는데 자주 비비거나 좀 비볐다고 바로 이런 말씀해 주시는 심각한 질환들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비볐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자꾸 이렇게 비비게 되면 그런 손상들이 누적이 되는 거죠. 누적이 돼서 우리 눈에 특정 조직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거나 특별히 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를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격투기 선수가 나이가 들었는데 일반인보다 훨씬 뇌 기능이 갑자기 저하된다거나 치매가 빨리 온다거나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충격들이 누적되는 것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 그럼 눈이 가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이 가려운 거는 사실은 대부분은 알레르기 염증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냉찜질을 해주거나 세수를 하거나 수돗물로 좀 씻어내거나, 또 집에 인공 눈물이 있으시면 냉장고에 차갑게 하셨다가 인공 눈물을 넣어주시거나, 그걸로 안 되면 알레르기 안약을 좀 쓰셔야죠. 반복적으로 눈이 자주 가려운 분들은 병원에서 알레르기 안약을 타가지고 상비약처럼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눈도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눈을 세게 비비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비비는 것만은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을 꽉 누르거나 두드리거나 이것도 눈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피하셔야 되고요. 비비는 게 아니면 이제 만지면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만질 때는 항상 깨끗하게 손을 씻고 만지셔야 돼요. 눈을 비비지도 않고 눈을 깨끗한 손으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안과 가실 일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두 번째는 콘택트 렌즈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채 잠을 자거나 샤워하고 수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제일 흔한 게 술 마시고 그냥 렌즈 끼고 자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날 일어나서 눈이 빨개져가지고 놀래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거죠. 사실 그분들의 대부분은 그냥 렌즈를 빼고 좀 며칠 충혈되고 가벼운 인공 눈물과 약을 써주면 낫는데, 문제는 이게 간혹 개중에 한 번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각막의 감염을 유발하는 거예요. 원장님 근데 눈만 감고 있는데 왜 감염이 생기는 걸까요? 각막에는 이게 혈관이 없거든요. 이 눈 표면의 산소 공급이 눈물과 공기로부터 받는데, 눈을 감고 있을 때는 그래도 공급받기가 쉽진 않은데 거기에 렌즈까지 장벽이 있으면 각막이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가 없고 산소를 또 공급받을 수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정체가 되면 미생물이 자라기도 쉽고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보통 얘기하는 미용 렌즈, 칼라 렌즈까지 끼면 완벽한 조건이 되는 거죠. 한 번만 잘못했다고 감염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꼭 감염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확률적인 거고 누적이 되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어느 순간 큰 재앙으로 나에게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안과 같은 경우는 감염이 생기면 치료하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후유증이 남아서 흉터가 남아서 결국 시력에 영구적인 장애를 유발한다는 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수영장이랑 해수욕장 가면 샤워장 이런 데 있잖아요. 렌즈를 끼고 하는데 렌즈를 뺄 수도 없고 그냥 우리가 수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야외 샤워실 같은 데서 렌즈 끼고 샤워를 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렌즈를 낀 눈에 외부에서 깨끗하지 않은 물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다 감염의 위험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수영장 물이나 계곡물, 바닷물 이런 거에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눈에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안과 의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포스러운 존재가 있는데 가시아메바라는 미생물이고 거기에 의한 각막염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예전에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안약이나 연고를 내 맘대로 사용하는 행동입니다. 예전에 처방받은 안약을 두었다가 다시 내가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좋은 행동은 아닌데 그 중에서도 스테로이드 안약이나 연고는 신중하게 사용해 줘야 되는 거죠. 선생님, 근데 저도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은데 스테로이드 안약은 염증을 좀 줄이는 그런 약이 아닌가요? 염증의 발현을 줄이는 약이고요.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 안약이나 연고는 안과계에서도 만병통치약처럼 쓰이고 있는데 이걸 진짜로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경우에 쓰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눈이 충혈되거나 눈에 눈곱이 끼거나 그럴 때 예전에 처방받은 안약을 보관했다가 당장 병원 가기 힘드니까 그걸 놓고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놓고 그냥 지켜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눈이 염증이 있다고 해도 똑같은 염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레르기 염증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 염증일 수도 있고 세균성 염증일 수도 있고 스테로이드만으로 해결되는 염증일 수도 있지만 스테로이드가 병을 키우는 그런 염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큰 문제가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근데 스테로이드 안약을 오래 쓰면 녹내장이 생긴다는 말이 있던데 맞아요. 스테로이드 안약을 오래 사용하면 체질에 따라서 눈의 압력이 상승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신중하게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할 때도 오래 사용하지 않고 짧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 뭐 일주일, 길어야 2주일 이렇게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걸 많이 추천드리고요. 또 저희가 처방해 드리면서도 정기적인 검진을 꼭 받으시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안압이 올라가서 안압이 높은 채로 유지가 되면 시신경 손상을 유발하는 녹내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녹내장이 제일 무서운 게 초반엔 증상이 없거든요. 증상이 없는 채로 오래 유지돼서 시신경 손상이 돼버리면 이건 되돌릴 수 없으니까. 네 번째는 그라인더나 예초기, 전동 공구, 못질 같은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보호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런 작업들 한 1, 2분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굳이 보호 안경까지 써야 하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눈이 다쳐서 오신 분들께 여쭤보면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잠깐만 하려고 했다거나 잠깐 뭐 하나 박으려고 했다거나. 근데 사실 보호 안경을 착용하는 거는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라인더로 금속을 자르거나 연마하면 아주 작은 금속 조각이 빠른 속도로 튈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보는 거는 예초기로 풀을 베는 작업을 할 때 그때 돌이나 나무 조각이 눈에 갑자기 날라와서 안구를 뚫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제일 좋은 건 고글 같은 걸 껴줘야 되거든요. 청 안 될 때는 일반 안경이라도 안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아예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거는. 다섯 번째는 생활 습관이 아니라 발생했을 때 절대로 기다리면 안 되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눈앞에 날파리나 검은 점이 갑자기 많이 떠다닌다거나 또는 불빛이 반짝반짝거린다거나 또는 시야 한쪽이 아예 검은 커튼으로 가려진다면 보통 검은 커튼이 내려와서 가리는 경우도 있고요. 밑에서 검은 그림자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비문증은 나이가 들면 그냥 다 대부분 생기는 증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괜찮은 증상이죠. 앞에 말한 비문증처럼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그런 증상은 많은 경우는 노화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갑자기 확 많아지거나 불빛이 반짝거리는 게 심하게 동반이 되거나 특히 이제 커튼이 내리는 증상은 상당히 위험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망막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눈의 뒷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눈에 이 안에는 유리체라는 물질로 차 있거든요. 맨 뒤쪽이 얇은 막이 망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유리체가 원래 이 망막의 일정 부분은 붙어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수축되는 힘이 있는 거죠. 이거를 잡아당기면서 살덩어리를 물고 떨어지는 게 비문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잡아당길 때 불빛이 반짝반짝거리게 돼요. 우리 전기 신호가 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면 틈으로 물이 들어가서 이 얇은 막이 벽으로부터 떨어지는 걸 망막 박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에 말한 커튼이 치거나 밑에서 그림자가 올라오거나 한쪽이 어두워지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선생님, 눈이 안 아픈데도 그럼 응급질환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거는 시력하고 관련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것도 응급질환인 거죠. 이상 증상이 보이고 그게 천천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진행이 됐다면 그것만큼 응급이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보너스입니다. 이건 눈 이야기 같지만 사실 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간혹 한쪽 눈이 TV가 전원이 나가듯이 완전히 깜깜해졌다가 몇 초에서 몇 분 뒤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과성 흑암시라고 부르는데요. 이럴 때는 시력이 돌아왔더라도 무조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눈으로 가는 혈관이 아예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뚫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는 건 심각한 거죠. 일괄적으로 다시 막혔다가 뚫렸다 하더라도 다시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막히는 게 오래 가면 이건 완전히 실명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힐 정도면 다른 데로 가는 혈관은 괜찮겠냐는 거죠. 눈에 근접한 혈관으로는 뇌로 가는 혈관이 있잖아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그거는 뇌졸중이 되는 거고 그건 생명에 연관이 될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장애가 남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안과 쪽에 오시면 안과에서 검진을 하고 순환기 내과나 신경과 쪽도 아마 연결을 해드릴 것 같아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딱 한 줄씩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눈이 가려우면 비비지 말고 차가운 찜질과 인공 눈물. 둘째는 렌즈 낀 채로는 자지도 씻지도 물에 들어가지도 마세요. 셋째는 예전에 받은 스테로이드 안약은 다시 꺼내서 사용하지 마세요. 넷째, 아무리 잠깐 하는 위험한 작업이라도 보호안경을 꼭 끼시고, 5번째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심한 비문증이나 번쩍임, 커튼이 가리는 증상은 그날 바로 병원에 오시기 바랍니다. 앞에 4가지는 습관을 바꾸면 되지만 마지막 하나는 시간이 시력을 결정합니다. 오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미루지 말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100세 시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눈 건강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안과 김종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